네, 중2 동아 이병민 5가 6가 핵심 어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볼게요. 첫 번째 문법은 가주어 it입니다. 가주어 it. 네, 이 가주어 it은 사실은 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비인칭 주어 it과 구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시대명사 it과 구별이 가능한지 물어볼 거야. 그래서 본문 이렇게 있으면 본문에 있는 밑줄 친 네, it 이것과 같은 용법을 고르시오 아니면 다른 용법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이 가주어가 나오면 함께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당연히 뭐가 있을 거고 네, 의미상 주어와 그쵸? 진주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특히 의미상 주어에서는 어떤 것까지 확인해야 돼요? 자, for 목적격을 쓸 것이냐 아니면 of 목적격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봐야 될 것 같아. 자, 본문의 예문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It is a lot of fun to throw colorful powder at everyone. 자, 사실 여기 있는 it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쵸? 뒤에 있는 이 to throw 이하를 진주어로 보고 이게 네, 가주어가 되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왜? 주어 자리가 긴 것을 막기 위해서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만약에 주어 자리 가면 To throw colorful powder at everyone is a lot of fun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앞에 자리, 주어 자리를 어떻게 해요? 조금 짧게 주고 실제 주어를 뒤로 빼는 이런 형식을 영어에서는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fu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미란 뜻인데 이 재미는 셀 수 없는 명사여서 앞에 a lot of나 lots of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비인칭 주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문장에 주어 자리에 오는 것 중에 비인칭 주어 네, it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가주어 달리 비인칭 주어 it은 뒤에 뭐 투부정사, 동명사 아니면 대절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이 it 뒤에 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보통 어떤 거? 시간, 그쵸? 날씨, 거리, 그리고 무게, 그리고 명암,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뒤에 오게 되어주면 영어는 주어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언어거든요. 근데 시간이나 날씨나 거리나 무게나 명암을 얘기하는 이것들,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온다, 7시다, 뭐 10km다, 그 다음에 뭐 50kg이다, 아니면 밝다, 어둡다, 뭐 이런 것들의 주어에 쓸 수 있는 사람 주어, 인칭 대명사가 없죠. 근데 주어 자리는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뭘 집어넣는 거야? 그때는 이것이 주어 자리를 대신해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면 비인칭 주어 it을 씁니다. 그래서 이 비인칭 주어 it과 가주어 it을 뭐 해야 돼?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지시대명사 it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앞에 문장에 나온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뭘로? 네, it으로 받겠죠. 그쵸? 그래서 지시대명사 it도 당연히 함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 체크할 건 뭐냐면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의미상의 주어. 자, 의미상 주어 잠깐 볼 텐데 여기 보면 문장에 가주어 it이 나왔어요. 자, it이 가주어입니다. 그냥 S로 쓸게요. 뒤에 문장에 뭐가 나왔냐면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기로? 네, 진주어다. 자, 물론 가주어란 말 대신에 무슨 주어? 네, 형식상 주어. 진주어란 말 대신에 내용상 주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는 보통 네, 뭐 is나 아니면 was 같은 비동사가 옵니다. 동사가 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진주어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동사도 뭐인 거죠?
그렇죠? 얘도 동사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 모든 동사는 앞에 뭘 필요로 해요? 주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 진주어에 있는 이 동사의 주어가 일반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앞에다가 아무것도 표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동사의 동작을 하는 행위자가 특정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앞에다가 뭘 써줘야 돼?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합니다. 실제 이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주어가 누구인지. 근데 이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첫 번째는 for 목적격, 두 번째는 of 목적격. 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for 목적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여기 이 자리 비동사 뒤에 이 자리에 주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용사가 주로 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형용사가 특정한 경우에만 뭘 써주냐면 여기 있는 of 목적어를 써줍니다. 자, 그 형용사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써져요. 자, 친, 현, 정, 신. 자, 그 앞에 나온 형용사의 특징이 어떤 특징?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냐, 얼마나 현명하냐, 얼마나 정직하고 정중하냐, 얼마나 신중하냐 하는 거죠. 이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을 나타내주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저런 형용사가 오면 of 목적격을 뭐한다? 써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문장을 쓰면 이렇습니다. 자, it is kind. 자, 그리고 to help old people. 나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친절한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네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 for you 라고 썼어요. 자, 그럼 맞다 틀렸다? 틀린 거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여기 있는 kind가 뭐기 때문에 친절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for를 쓰지 않고 뭘 써야 돼? of를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은 변환이 가능한데 어떻게 변환하냐면 이렇게 of를 뭘로? 의미상의 주어로 쓸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쓰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 of 뒤에 있는 목적격 있죠. 이거를 문장의 주어로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야? 여기 있는 이 자리에다가 뭘 쓰는 거야? 주어 you를 쓰는 거죠. you. 자, 비동사 바뀌겠죠? You are kind. 그리고 to help old people. 자, 이 문장 맞다 틀렸다? 맞죠? 사실은 of 목적격으로 쓰기보다 그 of 목적격의 목적어 목적어를 어떻게 문장의 주어로 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문장이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문법으로 문제 내기 위해서 맞춘 것뿐입니다. 자,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지금 의미상의 주어 for와 for 목적격과 of 목적격 구분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두 번째 문법인 지각동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동사 입니다. 자, 지각동사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입니까? 5형식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형식 동사는 어떤 구조를 가지냐면 뒤에 목적어 하나 오고 그 뒤에 목적어의 보어가 뒤에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각동사에서 보통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이 보어 자리에 어떠한 것이 올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앞에 능동의 구조, 진행의 구조, 수동의 구조에 따라서 오는 목적 보어 형태가 달라지는데, 자, 지각동사는 이 목적 보어 자리에 총 몇 가지? 그렇죠. 세 가지 형태의 보어가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동사 원형.
두 번째는 뭡니까? 그쵸? 현재 분사 ing. 세 번째는 과거 분사 pp. 네,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은 목적어와의 관계가 무엇일 때? 그쵸? 능동일 때. 능동이면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ing가 오는 것은 목적어가 그 동작을 마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ing를 씁니다. 자, 목적어가 스스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작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수동의 느낌입니다. 그럼 뭘 쓴다? 그쵸? 과거분사를 씁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밑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봐. 자, you can hear. 자, 들을 수 있습니다. 뭘 듣냐면 musicians, 음악가들이죠. 근데 beautiful live music, 아름다운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입니다. 자, 이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건데 여기다가 만약에 play를 썼다.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걸 쓰는 거야? ing를 써가지고 지금 연주하고 있는 그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playing 쓴 거 괜찮습니다. 자, 만약에 이 자리에다 played를 썼다. 그럼 틀리는 거죠. 자, people watch the artist shaping their works from beginning to end. 그쵸? 지금 사람들이 뭘 보고 있어요? 그쵸? 여기 있는 예술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뭘 보고 있는 거야? 예술가들이 마고 있는 거죠. 그쵸? 지금 어떤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작품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래서 그 과정, 그쵸? 진행.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돼? 자, 과정을 보고 있는 거지, 그치? 그때는 이렇게 ing를 씁니다. 물론 이 자리에다가 뭘 써도 shape 써도 어법상으로는 틀린 거 아니야. 하지만 뭐라고 쓰면 이 자리에다가 ed를 쓰면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이거는 틀리는 거죠.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할 게 뭐냐면 지각동사뿐 아니라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각동사와 무엇을 감각동사를 뭐 해야 된다?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어떤 생각? 쌤, 지각이나 감각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감각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인데 이건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느낌입니다. 인간에게는 총 5감이라는 게 있어요. 5감. 자, 첫 번째 시각, 청각, 그리고 후각, 그리고 미각, 마지막 촉각.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각에 쓰는 동사는 이거죠. 첫 번째 뭐 눈으로 본다. 네, look. 자, 그 다음에 청각은 sound, 후각은 smell, 미각은 네, taste, 촉각은 feel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는 이 주어가 감각이라고 해서 스스로 이 감각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감각 동사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입니까? 얘는 대표적인 2형식 동사여서 이 뒤에 보어 자리에 주로 형용사가 옵니다. 명사가 올 때는 또 like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기도 하고요. 자, 이 주어는요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 주어를 본 다른 타인이 있어요. 이 타인이 느끼는 겁니다. 아, 이 주어 뭐뭐하게 보인다. 이 주어 뭐뭐하게 들린다. 이 주어는 뭐뭐한 냄새, 뭐뭐한 맛, 뭐뭐한 느낌이 난다 라고 해주는 거죠. 주어가 스스로 느끼는 감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름이 감각 동사일 뿐이지 실제로는 딴 사람이 느낀 감각입니다. 반면에 지각 동사는 어떤 특징이냐면 자, 지각 동사에는 보통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야? 네, 인지하는 거야. 인지. 그래서 문장에 주어가 있고 지각 동사에 주로 나온 동사는 이거죠. 뭐예요? 네, 본다. 네, 뭐 see나 네, watch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듣는 거 hear, listen to 네, 그리고 또 뭐 여기는 특이하게 feel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주 가끔씩 여기 있는
smell이나 아니면 taste 같은 것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지각 동사는 앞에 있는 주어가 스스로 뭐 하는 거냐면 보고, 듣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느끼는 거냐면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보어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주어가 뭐 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지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는 인지합니다.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 보어 자리에 주로 오는 것이 뭐다? 동사 원형. 자, 진행이면 ing, 그리고 수동이면 과거분사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자, 이와 유사하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사자, 그래서 시킬 역자, 그래서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사역동사의 대표적인 동사가 총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make, 두 번째는 have, 세 번째는 let, 그리고 help, 그리고 get,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자, 출판사마다 아니면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설명하실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분류하겠습니다. 위에 3개, 자, help를 따로 분류하고요, get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냐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make는 약간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약간 억지로 시키는 느낌을 가지고 시킬 때는 동사 make를 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시킨다라고 할 때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뭐냐면 have입니다. 뭐뭐하게 시키다라고 할 때. 자, let은 시키는 느낌도 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누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허락해주는 느낌입니다. 자, help는 시키긴 하는데 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느낌입니다. 자, get과 여기 있는 have가 비슷한 느낌, 일반적인 시킬 때 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문장에 주어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주어 다음에 뒤에 오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make, have, let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오고, 자, 똑같이 사역동사도 몇 형식이라고? 5형식 동사라고 했습니다. 자, make, have, let이 오고 뒤에 목적어가 와요. 근데 자, 아까 지각동사처럼 주어는 인지하는 거야. 목적어가 보호하는 것을. 자, 그러면 똑같아요. 주어는 뭐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목적어가 뭐 하도록? 그쵸, 보호하도록. 주어는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이 make, have, let 같은 이 사역동사들은 이 보호 자리에 주로 무엇이 오냐면 동사 원형이 옵니다. 주로 옵니다. 주로 동사 원형. 그리고 만약에 보호가 목적어 보호의 자리가 자, 이건 능동일 때, 수동일 때는 그럼 뭐가 오겠습니까? 그 일을 당하게 만드는 거니까 여기는 과거분사가 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앞에 보세요. 지각동사는 아까 뭐 온다 그랬어요? 여기 ing도 있죠, 그쵸? 그럼 사역동사는 어떨까? ing 있을까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 누군가가 뭐뭐 하게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단지 그 동작만 나오지 계속해서 그 동작을 하게 시킨다라는 말은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예문을 찾으면 대부분 동사 원형이 주로 오지 ing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틀린 건 아니야. 네, 틀린 건 아닙니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가끔씩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ing는 절대 오지 않는다. 네, 볼 수 있어요. 예문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해 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help와 get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인데 먼저 뭘 볼 거냐면 get을 보겠습니다. 자, 목적어가 왔어요.
오형식 동사에서 대부분의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보어 자리에 뭐가 오냐면 이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와요. 여기 있는 이 get은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옵니다. 능동일 때. 수동일 때는 전부 다 과거분사 와요. 자, 그래서 목적어가 뭐하게? to 부정사하게 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 아, get은 목적어가 오고 뒤에 to 부정사가 오는구나. 그래서 주어가 시키는데 목적어가 to 부정사하게 시키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요. 자, 그리고 help가 왜 중간에 있는지 아세요? 이 help는 목적어 다음에 뭐도 올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to 부정사도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to가 없이 동사 원형을 쓸 수 있고 to 부정사 쓸 수 있고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곧잘 이렇게 낚는 문제로 잘 나오니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돌아와서 볼게. 지각동사. 자, 사역동사와 그리고 다른 동사의 구조.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것이냐 아니면 to 부정사가 올 것이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지각동사일 경우에는 앞에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냐 진행이냐 수동이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가 문법으로 가겠습니다. 유가 문법은 사실 좀 쉬워요. 자, 유가 문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이건 말만 하고 끝날 거예요. 자, 비교급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원급 비교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교급으로 하는 비교가 있고 최상급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걸로 할까요? long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원급이에요. 이게 비교급은 뭡니까? longer. 그쵸? 얘가 비교급이에요. 자, 그리고 longest. 자, 보통 최상급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다가 정관사 더를 써주는 편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자리에 뭘 쓰고 원급을 쓰고 어떤 자리에 비교급을 쓰고 어떤 자리에 최상급을 써야 할지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고, 특히 이 원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그쵸? as와 as 사이에 뭘 씁니까? 원급을 써가지고 앞에 있는 A라는 대상과 뒤에 있는 B라는 대상을 뭐 해주는 거야?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A는 B만큼 뭐뭐 하다 해서 그쵸?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동등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이렇게 뭘 쓰면 자,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몇 배 같다라고 하면 사실은 비교의 모양은 원급이지만 사실은 뭐 한 거야? 그쵸? 한쪽이 더 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화성에서의 1년은 지구에서의 1년만큼의 1년의 2배만큼 뭐하다? 그쵸? 긴 거죠. 그쵸? 그럼 화성의 1년이 뭐 한 거야? 지구 1년보다 2배 긴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 a year on Mars is, 자, about까지 쓰고요. about, 자, twice까지 똑같습니다. twice. 그 다음에 뭘 쓰냐면 longer than a year on Earth. 자, 뭐만 바뀐 거야?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을 자, twice longer than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뭐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동등 비교에 만약에 배수사 비교가 있다면 그 배수사 비교는 비교급에도 똑같이 넣어서 써도 똑같습니다. 맞죠? 화성에서의 1년은 지구에서의 1년보다 2배 더 길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비교급으로 바꾸어 써라라고 해도 쓸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등 비교와 그러니까 비교급,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는 둘 사이의 비교입니다. 근데 최상급이 되려면 적어도 비교 대상이 몇 개 이상이어야 돼? 3개 이상이 있어야 그 중에 가장 뭐뭐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원급을 쓸 자리인지 비교급을 쓸 자리인지 최상급을 쓸 자리인지 함께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 특히 비교급에 있어서 이 비교급은 수식해주는 부사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자, 훨씬 더 이 비교급 하다라고 꾸며주고 싶은 거야. 그때 뭘 쓴다? 여기다가 네, a lot, much, even, still, far, 이런 5개의 부사를 가지고, 부사입니다. 이것들이 쓰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비교급 아까 나왔던 똑같이 쓸까요? longer입니다. 그러면 a lot longer, much longer, even longer, still longer, far longer 이렇게 쓰면 훨씬 더 긴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교급법에 쓴다라는 거 체크해 주면 되겠고, 그러면 원급은요? 원급은 강조해 주는 말이 없습니까? 있죠. 왜 없겠어, 그쵸? 자, 어떤 걸로 강조해 주면 돼요? 그쵸? so나 very 같은 부사로 네, 매우 뭐뭐한 이렇게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so와 very는 비교급 강조할 수 없고, 여기 있는 이 부사들은 원급 강조할 수 없다는 것까지 같이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돌아와서 이제 비교급 네, 마무리하고요. 자, 마지막 자, 접속사 부분입니다. 네, 페이지 넘어갔네요. 접속사. 자, 요거는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영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무슨 구문이 있다? 네, 양보 구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양보 구문.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버스 타서 네,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처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장에서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거야. 함께 존재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서로 대립되는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것을 네, 양보 구문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자, 예를 들어서 A 문장이 긍정이에요. 그럼 B 문장은 뭐예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은 함께 존재할 수 없겠죠. 근데 이 A의 의미를 긍정에서 뭘로? 부정으로 의미의 무엇? 그쵸? 의미의 양보가 발생하도록 만들어준다면, 그러면 부정에서 부정으로 뭐 하는 거야? 네, 의미가 이어지는 거죠. 이때 이렇게 의미의 양보를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 접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양보의 접속사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양보의 접사에 보통 몇 가지? 4가지를 쓰는데, 첫 번째 though, 두 번째 although, 세 번째 even though, 그리고 네 번째 even if입니다. 물론 뉘앙스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뭐기 때문에?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와야 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주어 동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앞에 있는 주어 동사와 뒤에 있는 주어 동사는 절대로 이어줄 수 없지만 앞에 있는 이 양보의 접사가 가지고 있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혹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양보의 뉘앙스가 뒤에 있는 문장으로 착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쵸? 자,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 그럼 학교에 지각해야 되잖아. 근데 늦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자,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비를 흠뻑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산이 없다면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하나도 젖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인 거야? 양보 구문에 해당되는 거죠. 자, 돌아와서 보면 접속사입니다. 자,
교과서 예문이야. Although there are many movies about Mars. 화성에 대한 영화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뒤에 보니까 no one has been there yet. 근데 아직 거기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 가본 적도 없는데 화성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거죠. 뭐? 화성에 대한 영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원래는 이어지지 않는 문장이지만 although를 씀으로 해서 뭐한 거다? 그렇죠. 연결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본 것이 무엇이냐면 양보의 접속사였습니다. 근데 양보에는 접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전치사와 접속 부사가 있는데요. 자, 양보의 전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in spite of. 두 번째는 despite입니다. 자, 접사와의 차이점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전사라는 거죠. 그래서 in spite of와 despite 다음에는 뭘 써줘야 돼? 명사 혹은 명사 구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명사 아니면 명사 구를 써줘야 돼. 접사는 뭐 써줘야 된다고요? 주어 동사를 써줘야 돼요. 자, 접속 부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nonetheless, nevertheless. 자, 접속 부사는 앞에 나온 문단과 혹은 문장 그리고 뒤에 문장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은 nonetheless, nevertheless입니다. 의미는 전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보았냐면 5과 6과에 나올 어법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5과에서는 가주어 it, 자, 비인칭 주어와 지시대명사와 구분하자. 의미상의 주어 적절하게 잘 쓰도록 하자. 지각동사는 사역동사와 문장의 구조가 비슷하다. 자, 특히 능동, 진행, 수동,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에 따라서 오는 형태가 다르다는 거 확인하자. 6과의 동등 비교, 원급 비교, 자, 비교급, 최상급 구분하는 거. 배수사 비교일 경우에는 동등 비교를 어떻게 해요? 비교급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체크하자. 자, 접속사, 양보의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그리고 양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자. 접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 혹은 명사구가 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